안녕하세요. 류용석 법무사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개인회생의 장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가 부채증명서 발급입니다. 부채증명서라는 것은 내가 어느 금융기관 채권자에게 얼마의 채무를 지니고 있는지 이 채권자 금융기관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삼성카드에 1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 그러면 삼성카드에서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카드사에 1천만 원의 원금이 있고 그리고 그 대출을 언제 발생했고 그리고 현재 이자가 얼마고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채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채 증명서를 먼저 발급을 받고 그걸 기초로 개인회생 신청서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의 시작은 바로 부채증명서 발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삼성카드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카드 측은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모든 카드사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은행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을 하죠.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삼성카드에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을 했지만 다른 신용카드 회사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되게 됩니다. 발급도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받게 되는 불이익이고요. 두 번째는 후불제 교통기능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보통 후불제 교통기능은 어디에 있죠? 바로 신용카드에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신용카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딸려있는 후불제 교통기능도 당연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체크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체크카드에도 요즘에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후불제 교통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체크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후불제 교통기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후불제 교통기능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키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후불제 교통기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두 번째 불이익이고요. 세 번째는 개인회생을 들어갈 때 내가 지금 내 소유의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이 깨끗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자를 보고 개인회생에는 뭐라 그러죠? 별채권자라고 합니다. 이 별채권자는 개인회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회생에 들어가도 이 별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경매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개인회생을 들어가기 전에 이 집을 날릴 생각이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거주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생각이시라면 이 근저당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중 5대 은행에서는 알짜롭습니다. 아무리 내가 개인회생 들어갈 건데 당신 은행에 채무, 원리금은 잘 갚아 나가겠으니 경매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해도 시중 5대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규정상 채무자가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무조건 경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또는 신협 이런 곳은 경우에 따라서는 월급만 잘 내면 저희들이 경매 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금융권이 근저당권자인 경우에는. 그리고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할부로 사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많죠. 그 할부금에 대해서. 이 차량 근저당권자도 별채권자로서 개인회생에 영향을 안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차량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개인회생 들어가면 원리금만 잘 내겠다라고 하면 경매 안 들어갑니다. 아, 예, 뭐 지금처럼 그 할부금에 대해서 원리금만 잘 내시면 저희들은 경매 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지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몰고 다닐 수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니까 전화하셔야 되겠죠? 개인회생 들어가기 전에. 개인회생 들어갈 건데 내가 원리금 잘 갚겠다. 경매 안 들어갈 거냐? 그러면 거의 99%는 예, 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차량은 그래요. 하지만 부동산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이 점 감안하셔가지고 개인회생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이익은 우리 보통 핸드폰 일시불로 사는 사람보다는 요즘엔 뭐 이렇게 막 24개월, 36개월, 48개월 이렇게 할부로 사는 사람들 많으시죠. 그 할부 구매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부로 어떤 물건을 산다는 거는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산다는 거거든요.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는 누가 보증을 서주냐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근데 보통 그래서 채권자 목록에 서울보증이 보험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핸드폰 할부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일시불로 사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차량도 할부로 구매를 못 합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할부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신용을 보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개인회생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더 이상 신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할부로 핸드폰이나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